안녕하세요. 오늘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4월 월봉 마감 시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선택했고요. 티커는 ETC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 이번 주봉에서의 공략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습니다. 대략 한 68,000원대까지는 공략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걸로 봤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대략 51,000원 구간에도 일단 주봉의 종가를 확보는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일봉은 종가를 확보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후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며칠 동안은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들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비트보다 조금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움직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 움직임에 지금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봉에서 보면 21년도 구간을 크게 만들고 그 이후에 나왔던 22년도 반등 구간에서 구간 끝을 확인하고는 매물대는 중요값 2번까지만 매물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값 1번에 대한 매물대는 앞에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후에는 중요값 1번까지는 매물대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64,000원. 그래서 이번 사실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반등 움직임에서 여기 중요값 1번에 대한 매물대 정도까지도 갔다가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는 살폈는데 그 움직임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움직임은 여기 구간 끝 공략도 아직 안 됐고 22년도 주봉 차트 구간 끝 57,580원이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 돌파가 나올 경우에 향후에도 57,58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거다.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움직임도 일단 중요값 2번까지는 공략이 나온 상태고요. 중요값 2번 51,830원은 이미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구간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5만원대에 대한 구간은 다 열려 있는데 6만원대 구간을 열어나가는 부분들 전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조정은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 중요값 구간 끝 공략을 못했고 이번 연도에 반등해서 중요값 2번의 지지는 받지 못했고요. 깨졌고 지지난주에 나왔던 조정의 움직임에서 여기가 깨졌어요. 44,750원은. 그리고 중요값 1번인 38,270원에 대해서는 종가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종가 지지가 유지되고 있어요. 음봉의 종가 지지입니다. 음봉의 종가 지지가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주봉 차트 22평하고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270원에서의 지지 유지는 이 두 값 중에 하나가 지지를 받으면 구간 끝 공략을 염두에 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57,580원 공략 여부를 보는데 이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이번에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 올라가기 전에 먼저 51,000원대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51,000원대 위에 양봉 종가가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가 21년도 중요값 2번이죠. 51,830원 위로 올라와서 양봉 종가가 먼저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 움직임 뒤에 위로 여기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간적으로는 주봉의 구간적으로는 이번 움직임에서는 68,000원 68,040원 여기 위로 양봉의 종가가 올라오는지를 봅니다. 물론 이 값은 일봉 값입니다. 일봉 값이고요. 이제 주봉에서는 64,550원 위에 양봉의 종가가 확보되는지를 보는 과정이니까 일봉 차트에서는 위로 68,000원 위로 올랐다가 주봉의 종가가 64,550원 위에서 마무리되는지를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 공략 이후에는 57,580원에서의 지지 여부 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여부를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위로 올라와서 중요값 여기 2번가
1번 똑같습니다. 51,830원과 64,55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여기 상단 변곡, 주봉의 상단 변곡이었던 10만 110원, 10만원대에 대한 공략 여부를 이어갈 수 있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열어두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움직임에, 이번 움직임의 목표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는 겁니다. 10만원대에 대한 부분들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나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언급하기 그렇고, 이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저기 51,830원과 64,550원에 대한 지지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구간 끝 57,580원의 지지를 확정하는 것하고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공략이 나오고 나면 지지 테스트를 할 걸로 보고, 그리고 돌파 여부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 여기 값은 주봉의 값이고요. 일봉의 값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는 10만 600원 정도. 10만 600원 정도네요. 이거는 일봉 차트 값이고, 10만 100원은 주봉의 값입니다. 양봉이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피는 움직임 보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오른 만큼 오르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그러려고 하면 그 뒤에는 일단은 원래 상승 추세 52평과 202평의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과정과 이후에 52평이나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열어두고 보는 것과 이 움직임이 지금 같은 레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만드는 캔들의 과정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개연성은 열어두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의 움직임이 찐 조정의 움직임으로 가면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52평과 202평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폭이 52평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열어둬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위로 올라갈 개연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자, 일봉 차트에서의 값들은 보면, 자, 21년도 여기 구간 끝 58,000 여기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구간 끝.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과, 여기 파동, 21년도 1파동이죠. 1파동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 여기 전체 4분의 1 자리죠. 4분의 1 자리와 68,000원 자리 구간대 위로 올라가면 이미 앞에 구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 58,020원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보고 있거든요. 고관점을 본다면 아까 주봉에서 했던 22년도 주봉의 구간 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여기 58,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하고 이어지는 거죠. 여기는 공략이 나오면은 주봉 차트의 중요값 1번 구간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 대략 68,000원에 대한 공략 정도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열어두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으면 이때부터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때는 10만원대 위에 일봉 종가가 올라가서 지지하는지를 보자. 그 과정이 일봉 차트 기준 중요값 2번이 10만원대 있고요. 1번이 11만 9천원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를 이어서 보려고 하면 58,020원 위에 올라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주봉의 값과 지금 일봉의 값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은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좀 급하게 전개될 개연성을 열어두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22년도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과 지지 여부를 본다면은, 여기 보시면 21년도 1파동의 중요값 1번, 36,660원에 대해서는 음봉의 종가가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22년도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면 구간 끝 위로, 구간 이탈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 지지 테스트가 나왔는데 종가 지지를 받지 못했죠. 종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봉의 시작가가 39,05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난 주말 전에 나왔던 이 양봉의 움직임 때 39,020원 구간 끝에 대해서 양봉 꼬리로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왔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조정의 움직임이 일봉 차트 조정의 움직임이 202평으로 내려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52평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는 과정들이 비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알트코인에서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미 앞에 이 52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두들긴 모습들이 있어서 이번에 돌파가 나온다면 52평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 되돌림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나오는 알트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반등이 났다면 52평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죠. 30% 50% 막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전개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턴이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사실 52평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현재 39,020원은 지지를 받은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06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게 여기 47,000원 8분의 1자리죠.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게 일봉 차트 100 EMA랑 또 자리가 겹쳐요. 그래서 이평선상으로는 100 EMA 위로 올라와서 100 EMA의 지지 여부를 관찰하자. 그 관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68,000원대에 대한 공략으로 전개되는지를 보는데 이 과정이 먼저 51,000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미 한번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51,000원 위에 올라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관찰하자. 반등이 유효하게 전개되면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들이 이어질 때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51,000원의 지지 여부, 그리고 여기서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68,000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55,000원에서부터 58,000원 사이에서의 명확한 지지 여부를 좀 더 살피자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파동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요. 파동의 움직임을 조금 염두에 두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파동의 움직임에서는 이미 22년도에 이때 반등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에서는. 이때 만들어진 파동의 구간 끝이 69,30원입니다. 그래서 68,000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는 것과 지금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여기 88,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일봉 차트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피보나치 파동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과 지금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 4파동 구간이었던 70,000원대 위로 올라와서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여기 1.618 공략에 대한 공략 88,00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거고, 앞에 중요한 값들을 봤던 게 이 과정이 51,000원 위로 올라오고 68,000원 위로 일봉 차트 종가가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58,000원, 56,000원 이런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피시면 이후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자리에 먼저 확보하고 종가를 확보하고 지지 테스트를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정도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때 염두에 두보시라.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위로 반등세가 유효하게 나온다면 51,000원 그리고 68,000원에서의 공략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라 정도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아비트럼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이어갑니다.
아비트럼, 오늘 아비트럼은 오늘의 알트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지난주부터 이더의 움직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도미넌스의 반등 움직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이더리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레이어 2에서의 움직임들도 주목을 해보고 있는 와중에서, 일단 먼저 어제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했고요. 오늘은 아비트럼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황 방송에서 옵티미즘의 도미넌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레이어 2의 대표 주자들이죠. 옵티미즘하고 아비트럼을 같이 보는 관점, 그리고 폴리곤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걸로 갈 겁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레이어 2 부분에서의 움직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 체크 미리 해드립니다.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영역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보면 아비트럼이 5월달에 대규모 토큰 또 락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비트럼이 5월 16일날 1억 달러 정도의 물량이 토큰 유통 공급량의 3.5%가 락업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차트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업비트에 있는 아비트럼의 차트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달러 차트로도 보면 작년 4월 달에 3월 말에 상장되고 4월 달에 업비트에 상장되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3월 달 출시였기 때문에 크게 차트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트가 짧으면 값에 대한 신뢰도, 저희들이 체크하는 차트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기간을 두고 보는데, 보통 52평과 202평이 나오면은 202평이 나오면은 좀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202평 나오고 난 뒤에 저점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을 주로 이제 저점이라고 보는 거죠. 현재는 아비트럼에서의 차트, 그래서 주봉 차트는 보면 사실 해석이 잘 안 되고요. 일봉 차트로 먼저 체크를 하면은, 아비트럼 경우에는 1015원이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최저가를 먼저 체크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용인된 저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최저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저점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여기를 이제 거의 마지노선을 본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이고, 여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앞에 나왔던 움직임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연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아비트럼의 경우에도 작년 23년도 8월 달까지는 9월 달까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이 이어지고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반등 이후에서부터 올해 상반기 1월, 2월까지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연출하고, 그리고 3월달, 4월달까지 상방에 대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4월달 들어서 3월 말 4월달에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동반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 낙폭이 꽤 컸어요. 사실상 24년도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다 토해냈어요. 롤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지지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현재 움직임에서 보면 여기 4월의 하단 변곡, 이때를 얘기하면 이때 이 차트 구간에서 형성되는 하단 변곡이 1420원인데 1420원에 대해서 지난 조정 구간 4월 달에 초중반에 나왔던 급락대죠. 그때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최저가가 얼마냐면은 1,400원입니다. 1,400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때 확인을 했습니다. 1,400원에 대해서 확인했고, 1,420원, 여기 6월의 중요값, 여기 반등 구간이죠. 반등 구간의 중요값,
여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1420원. 그리고 구간 끝이 1530원인데 여기 위로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가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의 지지 유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면 1530원 위로 올라야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돼야 되죠. 이 움직임이 연출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움직임이 1525원, 오늘 종가가 1515원에서 종가 마감이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예, 왜냐면 1515원에서 종가 지지를 했으면 1525원에서 종가 지지를 하고 1525원, 1530원에서 종가 지지가 이루어졌으면 사실 지지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빠른 반등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여기 자리가 지지가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과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한 움직임 정도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며칠은 걸리겠죠. 예, 왜냐면 지금 현재 일봉 보고 있으니까 일봉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기를 염두에 두고 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앞에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염두에 둘 건 아니지만은 영향은 주기 때문에 이게 영향은 줍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의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1420원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고 저희들이 체크하는 피보나치 값을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미리 확인을 해드리려고 화면에 보여드리는 걸로 해놨으니까 여기 보면 0.618까지 지지 테스트는 된 모습입니다. 여기 0.786이 1548원이고요. 현재 기준에서 보면 1525원 그리고 여기 1530원 1530원과 1525원 자, 지금 현재는 1505원입니다. 1506원 정도 되는데 현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개 값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지지의 관점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반등과 다시 한 번 더 눌림 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반등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 1525원에서 1548원 이 값들을 만족하는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두고 보시라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이 과정이 5위평입니다. 5위평. 현재 일봉 차트 5위평의 구간하고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트럼의 현재 일봉 차트의 움직임은 5위평을 회복을 하고 종가로 회복하고 5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우리가 제시해드리는 1525원, 1530원, 1548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종가 지지가 확정이 되면 이때 종가 지지는 음봉의 종가 지지긴 한데 내렸다가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움직임이 나오려면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5위평 위로 올라오는 양봉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전환돼서 빠르게 이어지든지 아니면 음봉으로 종가 지지를 하는 모습도 정도 이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움직임 과정에서 22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은 이미 앞에 차트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구간은 만들어 놨거든요. 반등을 위한 구간. 그리고 아비트럼의 앞에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3월 중순에도 급락이 나왔고요. 이런 급락에 대한 구간은 보통 급등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지가 확정이 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보면은 피보 1자리가 1685원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22평하고 현재 겹칩니다. 피보 1에서의 지지는 되돌림입니다. 되돌림. 그리고 추가로 파동의 움직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618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1.618은 2080원입니다.
2080원. 여기가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의 기준을 보면 52평과 202평이 여기 1.618 자리에 있던 2080원 자리에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의 움직임을 상승세로 이어가려고 하면 52평이 다시 202평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위로 이평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강한 상승세의 출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략하는 가정들이 급등의 전개가 있다. 급등의 전개 가능성. 이 가정이 1685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급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급등의 가능성도.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지지의 관점에서는 1525원에서 1548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피고요. 이때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서 일봉 차트 22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빠른 전개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52평과 202평에 데드 크로스 발생할 때 가는지, 발생 전에 가는지, 발생 후에 가는지 여기에 대한 공략이 좀 더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52평을 이렇게 위로 꺾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사실은 아비트럼에서도 추가 상승세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30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데드 크로스 포인트죠. 곧 생길 내일이나 모레 생길 52평과 202평의 일봉 차트 데드 크로스 포인트가 될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2080, 2030원이 2030원. 그래서 여기서의 지속적인 지지 여부가 나올 경우에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게 4,000원대에 대한 공략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두시라. 여기 움직임이 얼마를 갔든지 간에 한번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올 견석을 열어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가 알트들에서 보는 전형적인 반등의 움직임들, 여기에서 일봉 차트의 반등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비트와 이더 그리고 알트 모두에서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종가 돌파와 지지 여부를 보는 게 반등에 있어 이번 반등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52평 위로 올라가서 52평 지지를 지켜야 돼요. 이걸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52평이기 때문에 돌파했던 52평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비트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과정에 전개돼야지 여기 2,500원대에 대한 돌파 공략 움직임. 저항은 일단 우선적으로의 저항은 자 여기 2,590원에서의 저항 움직임은 2,500원대에서 2,700원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견성이 있다. 그러면 보니까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죠.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다시 확인하고 이때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같이 보시라. 이 움직임이 일봉 차트 관점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위로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3,050원 위로, 여기 3,050원 위에, 여기는 이미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3,05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4,000원대에 대한 공략, 4,000원대에 대한 공략과 우리가 피부 파동을 만족하는 움직임, 4,000원대에서의 일봉 양봉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4,000원대 위에서. 그 움직임 이후에 다시 또 재차 지지 테스트가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승이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52평에 대한 돌파와 지지 부분이겠죠.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움직임을 보면 이제 4,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본다. 긍정적인 흐름은 열어두고 보고 이 움직임이 4,000원대에서의 종가 확보와 그리고 이후에 3,000원대에서의 지지 유지가 이루어지면 여기 고점이죠, 고점. 여기서의 지지가 이루어지면 이때부터는 아비트럼도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주 단위로 전개되는 움직임으로 염두에 두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주봉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아비트럼의 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52평 아래로 내려왔어요. 추세 상승을 만들고 난 뒤에
52평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차트가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일단 52평이 나와야 됩니다. 52평이 나오고 난 뒤에 발생하는 저점을 시장에서 용인하는 저점으로 기본적으로 초기 형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여기를 깨지 않으면 볼벤 하단을 깨지만 않으면 약 52평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하면서 본다. 이게 대략 주봉에서는 대략 1800원 정도 되겠네요. 1800원 정도가 대략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지 여부와 함께 2030원 지지 여부도 좀 봐야 되겠죠. 여기 위로에 지금 음봉으로의 연속된 음봉의 전개, 주봉에서는 사실상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우선적으로는 주봉에서는 92평하고 15평의 데드 크로스 포인트였던 여기 자리를 공략하는 과정, 첫 번째 공략 과정을 봅니다. 여기가 대략 2,500원에서 2,600원 사이입니다. 아까 일봉 차트에서 얘기했던 내용 구간하고 같이 겹치죠. 여기를 확인하고 다시 이래 갈 개연성을 열어두고 본다. 근데 여기가 일단 저항이 잡히면 왔다 갔다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전고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돌파하고는 일봉 차트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겠지만 주봉에서는 그냥 돌파 움직임으로 전개되는 형태, 그러니까 캔들 하나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금은 볼린저 밴드가 스키즈 구간이 아니고 그냥 박스권 구간이 그냥 쭉 커진 거예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면은 여기 안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여기가 3,200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1,500원대고요. 거의 배수 차이가 납니다. 배수 차이가 나. 주봉에서의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의 값이 퍼센테이지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 대비 상단의 값은 100%예요. 100%. 지금 폭이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스키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얼마만큼 그러면 빠르게 22평 회복해서 9평, 15평 데드 크로스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아비트럼은 살피는 게 이번 5월달 움직임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여기를 돌파해야지 여기 4,000원대를 공략할 수 있고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추가 상승 오른 만큼 오르는 모습이 전개되는 부분들도 열어두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움직임의 전개 여부를 살피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주봉의 움직임이 9평 위로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일봉 차트의 차트와 같이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비트럼 움직임들, 이더리움과 함께하는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잘 전개되는지 살피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젯밤에 FOMC 금리 발표와 함께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반등세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리플. 오늘은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리플로 선택했습니다. 현지 체크해드린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지금 전체 장이 출렁출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미넌스에서 보던 종목들 중에 체크하는 부분들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리플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뉴스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지금 어제 밤부터 해서 밤 새벽에서부터 리플의 락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락업과 이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의 개수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5억 개 정도가 락업이 됐다가 풀렸다가 다시 처리를 하고 다시 락업이 되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뉴스에서도 일단 반등 가능성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고 리플이 추가 하락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도 버티고 하락폭을 좀 작게 가져감에 따라서 도미넌스에서도 양봉 전개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체크를 오늘 들어가고요. 자, 차트를 살펴보면 리플의 주봉 차트에서 먼저 봅니다. 리플 주봉 차트에서 보면 21년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때의 목표가 최고가가 2,495원인데 사실 리플의 경우는 2018년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선행했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체크되는 중요 구간을 확보를 못했어요. 예, 리플의 경우에는 예, 그 얘기는 전에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절반에 대한 공략이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0.382에 대한 종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밀어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일봉에서는 종가 확보했지만 이런 자리는 주봉과 월봉 뭐 다 종가 확보하는 길을 기대하면서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 이후에 조정 움직임이라서 이번에 나오는 움직임들의 목표 구간들은 21년도 고점에서 내려왔던 22년도 하락 구간에 대한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과 함께 2018년도 고점대에서 이후에 나왔던 구간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확인들, 이런 구간에 대한 공략까지 같이 이어서 갈 견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21년도 반등 이후에 22년도에 조정 구간에서 조정의 낙폭을 크게 키우지 않았고요. 크게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가격적으로는 2,400원 갔다가 380원 정도 갔으니까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차트의 구간에서는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지지를 유지한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살피는 부분들에서는 21년도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들이 2018년도 구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견성을 좀 더 같이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고관점에서 21년도 구간을 보면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 여기 구간 끝에 대해서 구간 끝에 이때 왔는지 볼까요? 저점이 602원입니다. 601원에서 반등이 나왔고 22년도 때 구간 끝 601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후에 중요값 21년도 주봉 차트 중요값 2번과 1번은 매물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상태라서 여기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돌파 견성이나 저항을 한번 받았겠지만은 무난히 돌파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전개될 견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관점에서 내용들을 같이 또 살펴보면요. 자, 22년도 5월 달에 역시 여기도 급락의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낙폭을 나왔고, 그리고 22년도 저점이 384원입니다. 384원을 저점으로 한 반등 움직임이, 유효한 반등 움직임이 이때 실패를 했어요. 22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움직임이 여기까지 갔었으면 아주 좋았겠는데 구간 끝 공략을 실패했습니다. 대략 768원에 대한 공략까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 조정이 나왔고 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평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52평과 202평에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졌다가 작년 말에 12월 달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보통 지금 다른 알트들을 보면 지금 여전히 52평이 202평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거진 대부분입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되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202평 위로 52평이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대부분의 알트들은 아직은 차트가 202평에 대한 공략하는 과정에 있거나 202평 위에 있는데 아직은 이평선이 52평이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이런 류의 움직임들은 지금 다른 알트들에서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52평 밑에 있으면 52평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트들의 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이미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미 앞에 그러니까 거의 한 시즌이 좀 빠르다는 거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위한 발판의 준비가 마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해당 그런 종목 보시고 리플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23년도 때 구간이 보면 그래서 22년도 주봉의 중요값 1번 517원과 여기 중요값 2번 629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 종가 회복은 여러 차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위로 올라앉고 난 뒤에 위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작년에 7월 소송건 이후에 이때 이 추세선은 2018년도와 21년도 고점을 이은 고점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여기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62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는 202평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사실 여기 위로 올라갈 기현성, 이때와 이때는 돌파 기현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차트적으로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실패를 해버렸죠. 구간 끝 돌파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실패를 하고는 다시 조정이 나왔고 그게 이제 24년도 1월달, 2월달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조정이었고요. 3월달에 다시 202평, 52평 테스트를 하고는 반등세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929원에 대해서 공략이 이루어졌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돌파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4월의 조정으로 이어졌던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 이제 소송건도 아직은 마무리가 이제 벌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리플랩스 측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그 이벤트가 IPO가 있고요. IPO가 있고 나스닥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게 IPO가 있고 이를 위한 인력들에 대한 보충은 이미 작년 말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 라이선스 취득 쪽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력했고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지금 이제 사업 방향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소송건 말고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소송건 말고는 리플에 대해서 딱히 다른 악재라고 할 만한 게 현재는 이제 거진 다 소모가 다 된 것 같다.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대략 5월에서 6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5월 초로 들어온 상태라서 무빙을 기대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움직임에서 차트가 이번에도 202평 위에 지금 현재 있고 202평을 계속 두들기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어요. 202평 종가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을 보는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자 여기 지지는 이미 다 했습니다. 여기는 넘어섰고요. 629원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뭐 일단 여기 위로 그냥 밀어 올린 모습이네요. 밀어 올린 모습이니까 929원에 대해서 종가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게 현재 요 두 값 중에서 보면은 주봉에서는 종가 확보가 지지 테스트를 마무리를 짓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아이 참 애매하네. 여기 두 개 중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지 좀 확정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봉에서 202평 위로 올라가는 시점과 함께 여기 우리가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값이 768원입니다. 원화 기준 768원 뒤에 단위 빼고 뒤에 단위에 대해서는 일단 논내로 하고 768원 위에 올라와야지 지지를 받고 그 다음 구간에 대한 공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주봉에서 치면 52평이 딱 있네요. 52평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한 1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의 움직임을 좀 더 같이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봐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62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를 염두에 두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8분의 1 자리였던 647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더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면 일단 여기 929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거다. 종가 공략이죠. 여기에 값은 주봉의 종가입니다. 주봉의 종가. 그러면 캔들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미 여기도 구간이 다 만들어져 있죠. 구간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두들겼기 때문에 이후에는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구간 끝에서의 지지 라인, 저희들 어제 시황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더가 22년도 구간 끝에서의 지지 테스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반등을 본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929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는 시점 돌파온 움직임부터는 이제는 리플의 1000원대 시간대, 네 자리 드디어 이제 집회로 가는 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를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느냐의 문제겠죠. 기다린 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이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이번 몇 주간의 조정에서 다 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768원 위로의 회복과 그리고 929원 구간 끝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면은 여기 중요가 매물대죠. 네, 중요가 매물대 여기죠. 자, 요런 부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중요가 991원이 있죠. 여기도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난하게 돌파가 나올 거다. 돌파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이후의 움직임이 1150원. 물론 앞에 구간까지 치면은 여기는 매물대가 확인됐기 때문에 돌파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만 염두에 둔다면 한번 만들어져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도 있겠다. 1150원에 대한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를 자 어떻게 돌파하는지부터가 이제부터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돌파거든요. 돌파입니다. 절반의 값이 1439원인데 돌파입니다. 그러면 1150원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 건지 말 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가는 모습이면 이 자리에 나중에 다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빠르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전개되면 요 자리는 지지 테스트 하겠구나. 그리고 이 자리 이전 115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때는 여기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염두에 둬야 되겠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올라가는 시점 115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지속되면 1439원도 돌파로 보고요. 여기도 돌파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위로 열려있는 상태다. 1150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929원을 지지 테스트 하는지 여부도 봐야 되지만 일단 여기를 지지 테스트 없이 간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뚫려있다. 뚫려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 저항대가 여기 1536원이 됩니다. 1536원 위로 올라서 지지받으면 이때부터는 움직임이 좀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좀 더 높이, 이 구간은 다 열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구간이 차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가 강한 저항이 될 거다. 앞 고점에 있는 자리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해 나가는지를 리플에서는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움직임에서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요. 리플의 움직임에서는 2018년도 구간에 대한 공략이 나오려면 사실 구간 끝 공략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를 공략하고 싶으면 중요값 2번과 1번을 공략하고 싶으면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 되고 구간 끝 값이 이 값입니다. 2018년도 구간 끝값이 1395원이에요. 1395원에 대한 공략이 나오면 여기 절반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21년도 중요값에 대한 일봉 차트 값입니다. 이거는 차트는 제가 임의로 지금 현재 주봉을 켜놓고 값만 지금 현재 일봉 차트 값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봉 차트 값으로 보여요. 지금 보이는 값들은 일봉 차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95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1460원과 1710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좀 더 볼 수 있다.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로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구간 끝에 지지를 받으면 돌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여기 2770원과 3205원에 대한 공략도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전개 과정들이 일봉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가 지금 굉장히 이제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죠. 이제는 그걸 살펴보는 시점입니다. 22년도 구간의 공략들 여기 구간 끝.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되돌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23년도 7월달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에 지금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여기 구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자, 여기 어쨌든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924원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23년도 7월 여기 구간에서 중요값 2에 848원과 924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가 7월달 구간이니까 자,
이렇게 보더라도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자, 여기입니다. 이번에 조정에서 679원에 대해서 음봉 종가 지지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31원에 대해서 회복과 지지 테스트. 오늘 음봉의 꼬리가 오늘 음봉 꼬리가 731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되든 오늘 음봉 마감이 되면 음봉 종가 지지가 되는 거고요. 양봉으로 진행되면 양봉 꼬리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31원의 지지를 받은 모습이면 7월 달에 상단 변곡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에 중요값 2번과 1번 848원과 924원에 대한 공략들이 차근차근 나올 수 있는데 21년도 반등 구간에서 924원이 구간 끝인데 여기서 중요값 924원하고 겹치죠. 그래서 아무래도 924원 여기서와 880원 정도, 876원과 88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는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면은 위로 상단 변곡 111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게 일봉 차트 관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체크하는 자, 이거를 같이 보면 현재의 움직임에서 뭐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값들은 이제 끄고 제가 값들은 이제 끄고 보여드릴 값만 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의 움직임은 자, 여기 피보를 따라가는 과정이 이쪽에서 조금 더 추적하는 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보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피보나치 값은 추적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움직임을 자, 세세하게 추적하는 관점인데 여기 4파동까지 갔는데 종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보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움직임이 이번에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피보 4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8분의 3 자리죠. 요 자리 여기가 1190원.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종가 일봉에 종가가 마련되는지를 보시고 이 과정에서 이후에도 1027원에서의 지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22년도 반등에 나왔던 여기 움직임의 파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1027원에서의 지지 유지가 다음 파동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면 이 파동이 1027원 위로 올라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 나오면은 자, 여기에 파동의 값들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4파동까지 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보는 거니까 이게 앞 고점에 대한 공략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플은 여기에 대한 앞에 구간에서의 매물대 공략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1100원대의 회복과 지지 여부가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주봉에서도 얘기했죠. 저기를 돌파를 해서 그냥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가버리는지. 근데 그건 주봉이고 여기는 일봉에서는 확인을 하고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아까 900원대, 9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움직임이 그럼 빠르게 전개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폭이 나왔던 움직임에서 우리가 지금 알트들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 시황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고, 나와서 이번에 지금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 첫 번째 움직임이 52평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기 하방 이탈했던 52평에 대해서, 일봉 차트 52평에 대해서 돌파와 지지 여부를 보는 게 지금 현재 리플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600원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640원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가 진행되려고 하면 추세 하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종가로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인 지지가 유지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
말아 올렸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구입형 아래에 있으니까 구입형의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서 768원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5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진행 과정들이 이어지는지 보시고, 지금 일봉 차트에서도 52평이 다시 202평 위로 올라오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이 크로스 되기 전에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움직임의 폭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900원대에 대한 52평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빠르게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지금 그 스타트가 언제 될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시점은 저희들도 명확하게 짚지는 못합니다. 다만 도미넌스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리플 BTC 차트에서도 지금 50평 회복 움직임 나왔죠. 요 움직임이 사실 리플 도미넌스랑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거의 그냥 밀려 내려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100EMA를 공략하는 시점부터는 202평에 대한 공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 여기가 구간 끝입니다. 여기가 구간 끝이고요. 이더 BTC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구간 이탈 위로 올라오면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지만 위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보면 892 사토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50% 이상이죠. 5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 BTC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움직임이 좀 더 극적으로 전개되는지 여부 추적해서 보시면 리플에서도 좋은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종목 자체의 시총도 그렇고 분포도도 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다. 예전에 2017년도를 보면,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 먼저 가든지 대장으로서 먼저 가버리든지 아니면 후발주자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2017년도는 선두주자로 갔고요. 2021년도는 후발주자로 갔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움직임이 좀 더 본격화되면은 오늘 체크했던 내용들로 가는지, 그리고 요 오늘 체크한 내용들 말고 빠진 부분들은 앞에 또 리플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트의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량도 터지면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 리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마지막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스텔라 루멘으로 선택했습니다. 어제 리플을 체크해 드렸고요. 오늘 그 리플과 마찬가지로 큰 길고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던 스텔라 루멘에 대한 부분들 체크들 진행을 하고요.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좀 다른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알트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넘어가면요. 자, 오늘의 알트 스텔라 루멘을 보면 특별하게 지금 여기 스텔라 루멘의 레이어 1에서의 움직임들은 사실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측면에서의 스텔라 루멘을 보면 요즘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발란체라 페데라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미 스텔라 루멘에서 차곡차곡 준비되어 왔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송금 결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CBDC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은 특히나 요 근래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많은 이제 실제적인 사용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주목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리플과 더불어서.
이전에는 리플가 거의 뭐 쌍으로 봤는데 움직임들이 21년도에 움직임은 스텔라 루멘이 좀 더 좋았고요. 이때는 이제 리플이 법적 소송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고, 20 이제 2년도 조정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의 반등 움직임은 오히려 리플이 좀 더 긍정적이고요. 스텔라 루멘이 좀 더 낙폭을 이어서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서로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살피시면 되고요. 자, 주봉 차트를 기초해서 보게 되면요. 주봉 차트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볼 거는 여기도 똑같이 앞에 이 리플처럼 앞에 선행했던 차트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21년도에도 강한 움직임 나왔어요. 이때는 여기에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절반 위로 올라올 정도로 스텔라 룸에는 긍정적인 매물대 확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확인하는 과정들만 전개되고 나면 스텔라 룸에는 다음번에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매물대 확인과 지지 테스트 이후의 움직임은 스텔라 루멘도 중요한 포트폴리오로서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21년도에 구간을 2018년도의 구간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구간에 낙폭이 좀 더 이어졌던 여기 부분들을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안정적으로만 진행되면 스텔라 루멘의 올해 하반기 움직임들, 내년 상반기 움직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차트적으로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여기 추세선을 먼저 돌파해야 되겠죠. 혹은 여기서 저항을 받든지. 그 값이 그 값에 대한 체크부터 먼저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 보면 여기에 추세선의 값이 대략 580원 정도 돼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580원에서 6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세선에 대한 확인 움직임이 나오면은 사실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 보는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22년도 하락 구간, 21년도 상승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중요값 2번과 1번에 대한 매물대 확인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후에 안정적인 지지가 확정되면 사실 2018년도, 21년도 구간에 대한 모든 매물대 확인이 다 됐으니까 이후에는 강한 추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22년도, 21년도 상승 파동 나오고 난 뒤에 매물대 확인이 중요값 2번, 1번 509원과 582원에 대해서 매물대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꼬리로만 한번 친 정도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대 확인하는 게 스텔라 루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가 전체 조정 구간의 절반이기도 하죠. 531원. 그러면 여기 구간대를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유지하면 스텔라 루멘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중장기 차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또 이평선 리플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리플은 여기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21년도 고점에 못 갔어요. 서로가 다른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스텔라 루멘은 21년도에 중요한 값에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22년도에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웠고요. 리플은 21년도에 가야 될 구간을 제대로 못 갔고 22년도 조정과 23년도 구간에서 낙폭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약반등의 모습으로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서로가 같은 비슷한 걸 하는 종목이지만 서로 차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맞춰지는 시점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구간에 보면 여기 매물 구간끝 272원 확인하고 난 뒤에 매물대 확인은 509원에 대해서 터치를 못했어요.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올 때 한번 확인한 게 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 확인을 이번에 하는 게 스텔라 룸에는 고점에 준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거다. 여기에 종가가 만들어져야 되죠. 특히나 절반의 부분이니까 종가는 월봉의 종가,
주봉의 종가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올 5월달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위로 강하게 상승해서 저 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 여기 매물대를 확인하는 시점부터는 대응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 대응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번에 간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에 매물대를 확인해야지 다음번에 스텔라 루멘이 강한 상승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반등세가 이어질 때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지. 이번에 반드시 간다라고 대응을 해버리면 멘탈이 또 깨집니다. 안 가면은. 네. 여기서도 이평선을 보면 50평이 200평 아래로 내려왔죠. 200평이 아래로 꺾이지 않고 여전히 뭘 보고 있어요? 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차트는 뭐예요? 200평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고 200평을 두들기는 작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 움직임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만들고 그 만들면서 중요값 매물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52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52평과 200평의 골든 크로스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이때 움직임이 진짜 크다. 찐 상승이라는 거고 여기에 움직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매물대에 대한 확인하는 움직임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예, 약간 반복되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텔라 루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52평 위로 올라와야 돼요. 5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평에 대한 공략들이 이어지는 과정들이 여기 8분의 1 자리 그리고 4분의 1 자리 여기 8분의 3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한 종가를 확보하면서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396원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우리 이드 할 때도 얘기 드리고 비트 할 때도 계속 얘기 드렸어요. 구간 끝에 대한 지지가 유지돼야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구간점을 놓고 지금 현재 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보니까 지금 102평 이번에 주봉의 움직임들이 이번 조정 구간에서 자, 1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루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주에 스텔라 루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움직임에는 양봉으로 만드는 집입니다. 양봉으로 전환해서 52평, 주봉의 52평 위로 올라오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52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양봉꼬리로라도 확인하고 반등이 전개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인 것 같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52평의 값이 보면은 대략 주봉이 52평 값이 162원입니다. 162원이고요. 지금 156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주봉에서 나오고 주봉 종가 확보되고 난 뒤에 확인을 하고 갈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여기 위로 올라와서 종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그래야지 위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되는데 자,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은 얼마냐면은 178원입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 값이에요. 일봉 차트 값에서 178원 위에 올라와야죠. 양봉 종가가 올라와서 지지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주봉에서는 구입형의 회복이네요. 구입형의 회복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스텔라 루멘에서 구입형 위로 올라오는 부분으로 해서 주말 동안에 마감이 되면 아주 좋겠죠. 아주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서 구입형 위로 올라서 구입형 지지를 받는 모습을 만들어내면은 다음 주에 그 움직임은 202평에 대한 거. 202평은 230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봉의 202평은 230원이고 230원 위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이번에 24년도 3월달, 4월달 때 나왔던 움직임이죠. 이때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과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본다라는 게 스텔라 루멘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관점이에요. 지금 현재는 여기 중요값 1번이었던 277원에 대한 공략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자, 여기죠. 277원은 공략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두 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돌파 여부를 보는 자리입니다. 277원은 주봉의 값이에요. 일봉의 값으로는 268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자 313원이 있는데 313원에 대해서는 한 번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불안한 요소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만들고 자 원래는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움직임이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지 테스트 여기에 대한 313원에 대한 양봉 종가 확보와 함께 내려왔다가 277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 건데 이 움직임이 만약에 안 만들어지고 여기 313원까지 돌파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357원 위로 올라가면 여기 396원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어지면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겠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움직임의 돌파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얘기 드린 이유는 자, 이 추세선 아까 앞에서 초기에 얘기했던 이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와 여기 주봉의 매물대 509원과 582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요.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이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여기를 시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테스트 없이 그냥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은 매물대를 확인하고 나면 예, 가자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여기 구간에서는 대응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첫 번째는 396원에서의 지지인데 자 여기 그래서 313원에 대해서 구간을 만들고 277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가면 396원에서 지지를 받을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아니면 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의 전개 여부를 살피는 게 일단 주봉에서는 52평과 9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일봉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보면 뭐 값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봉의 값은 꺼야 되겠죠. 예. 여기서 보면 21년도 1파동 구간의 이제 고점 여기에 대한 공략 251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자 여기 위에 올라오는 시점부터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살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전체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도 23년도 7월 달 8월 달 나왔던 반등의 움직임이 있어요. 예, 이때 리플하고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 구간에 대한 지금 아직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23년도 7월 달 리플도 여기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 차트의 움직임과 함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21년도 구간을 벗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중심에서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여기 이번에 조정의 움직임이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까지 이어졌죠. 예, 하단 변곡에 146원의 테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지켰습니다. 예,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22년도 5월에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여부가 열린 걸로 보고요. 예, 열린 걸로 보고 여러 차례 두들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 여부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 구간 끝도 지켰죠. 146원이 서로 같습니다. 23년도에 나왔던 1월달 반등 구간에서의 구간 끝에서의 지지는 상단 변곡을 향해 간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 기본 강의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구간이 열리는데 먼저 182원과 193원에서의 지지를 하나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갔다가 상단 변곡 갔다가 또 깨졌죠. 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켰던 거거든요. 지켰으니까 다시 한 번 더 230원을 향해 간다. 230원을 향해 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8분의 1짜리 199원도 공략할 걸로 보는 거고요. 자, 요 움직임의 전개 여부를 지금 지속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효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주봉에서 보면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지고 위로 상방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유하신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네. 요런 값들과 이런 값들을 만족하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52평 일봉 차트 50평에 대한 공략 과정과 여기 188원 중요값이면 188원과 182원에 대한 공략과 지지 여부가 지금 이어지겠죠. 이 세 개가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8원에 대한 지지 회복과 지지 여부, 그리고 182원에 대한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 그리고 일봉 차트 현재 구간 52평에 대한 회복과 지지 여부가 지금 같이 가는 것 같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지 않았고 종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하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유효한 반등은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반등세가 이어지는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23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251원 위로 올라서 지지받는 거, 그러니까 230원과 251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같이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고점대는 500원대가 되죠. 아까 주봉에서 봤던 것처럼 500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여기 500원대, 480원 500원대, 이 추세선을 터치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지금 스텔라 룸에는. 이 과정에서 피보나치 저희들 파동의 값을 염두에 두고 보면 값들을 우선적으로 꺼버리면, 자, 우선적으로는 250원대, 280원대, 그러니까 200원대 후반대에 종가확보 여부와 지지가 여기 258원, 여기 파동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지 여부하고 이어질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 추세선의 터치 여부예요. 이번에 이 추세선의 터치가 안 되면 다음번에도 여기가 저항이 되었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500원대에 대한 공략까지 빠르게 이어질 건지를 보는 건데, 현재의 파동의 관점에서는 400원 후반대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400원 후반대까지가 열려 있는 중이에요. 300원 후반대, 400원 후반대에 공략 이후에는 사실 오버슈팅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이 강담은 오버슈팅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서 500원대에 대한 공략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그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시라.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지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난 뒤에 재진입에 대한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다.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우리 기대는 이런 거죠. 가고 나면 지지하고 확 가기를 바라죠.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냉정하게.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고, 왜냐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 확인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들이 다음 움직임을 살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스텔라 루멘에 대한 부분들은 차트의 박스권 움직임이 길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위주로 먼저 180원대 공략하는지 200원대부터 공략하는지 여부를 조금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알트 스텔라 루멘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